투자자의 입장에서 빠르고 정확한 시황을 전달드릴 최경진의 퀵시황입니다. 매일매일을 기대하면서 기술주를 조금씩 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장이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기술주를 사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은 마라톤 경기에 나갔는데,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했는데 신발 안에 돌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매우 좁은 변동폭을 보여줬습니다. 외인은 여전히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환율 때문에 많이 불안한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시장이 지금 환율 때문에 많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마감할 때 4천억 정도 추가 매도를 해서 오늘 매도 금액이 8천억을 넘었습니다. 네. 상당히 큰 금액이죠. 삼성전자가 장중에 한 200만 주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었는데 550만 주가 매도가 된대요. 환율이 오르니까 삼성전자 제일 많이 파는 거죠. 네. 일단 환율을 제외하고는 다른 부분에서는 전혀 불안한 움직임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 환율 때문에 너무 갑자기 급변하니까 시장에 불안감이 조금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오늘 주식을 많이 팔면 선물을 사줘야 되는데 오늘 선물이 보합에 있습니다. 거의 뭐 조금밖에 변화를 주질 않았는데 그런 게 일단 조금 불안한 움직임이고요. 외국인도 지금 현재 방향을 어떻게 잡을지 가늠을 못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신 코스닥에서는 오늘 상당히 큰 매수가 있었는데 코스닥 시장이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업종별로 거의 대부분 업종이 다 올랐어요. 상당히 좋은 흐름이죠. 어제 미국 시장이 다우는 빠지고 나스닥은 또 올랐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는 거죠. 코스피는 빠지진 않았지만 매도하고 코스닥은 오르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불안한 흐름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리고 오늘 개인들이 인버스 ETF라고 해서 주가가 빠질 때 수익이 나는 게 있어요. 그거를 또 좀 많이 샀는데 연준 회의 하기 전에 한 8천만 주 정도 샀다가 오늘 또 샀는데요. 이런 거 많이 사면 주가가 많이 빠진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라는 거죠. 좀 안 좋은 거고 일단 그런 걸 떠나가지고 오늘 뉴스가 제가 본 것만 한 20가지 정도 되는데 이 뉴스들이 시장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어제도 그렇고 오직 한 가지 환율입니다. 환율. 그리고 뭐 연준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니까 신의 한 수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안 좋게 보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뭐 신의 한 수라고 좋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한 평가를 연준이 바꿨잖아요. 더 높고 지속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초반에는 뛰었다가 그 다음에 어제는 1.51까지 다시 내려왔죠. 그리고 지금도 조금 내려가고 있는데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2.38이었어요. 근데 그게 2.27로 떨어졌습니다. 회의 끝나고 나서. 인플레이션이 분명 더 높고 지속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떨어졌어요. 이게 왜 떨어졌느냐? 초과 지준 금리 인상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만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이 연준이 0.05%의 금리 인상으로 이걸 이만큼이라 낮출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의 전문가들이 연준이 정책을 실패했다, 믿을 수 없다, 잘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초과 지준 금리 요만큼 올렸는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만큼 떨어졌습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시장이 연준의 어떤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위험이 충분히 감소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단지 지금 지수가 높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불안감을 가지는 것보다는 지금 정책 결정자가 어떤 정책을 실행했는데 그게 시장에서 큰 효과가 나면 믿어야 되고 안심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뉴스는 어제 그 미국의 반도체 관련돼서 투자하는 거 금액에 대해서 25% 세액 공제를 제시를 했고 중국에서는 반도체 굴기를 강화하기 위해서 유호 부총리를 그 사령탑에다가 임명을 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다가 매그넷 칩이라고 하는 반도체 회사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데 어제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조사 중이니까 조사 끝날 때까지 매각 못 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인텔이 유럽에다가 또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다고 했고 거기에 퀄컴이 투자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시장에서 우주 관련된 그 부분이 많이 올랐는데 뭐 어제 뭐 중국도 유인 우주선 뭐 발사해가지고 뭐 성공했다고 뭐 그런 얘기 나왔었지만 오늘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2031년까지 초소형 위성을 100개 이상 띄우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오늘 애플 아이패드의 부품에 대해서 뉴스가 나온 게 있는데 우리나라 부품이 원래 한 44% 정도 됐는데 이게 38.6%로 떨어졌대요. 상당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대만은 원래 한 1%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게 18%나 높아졌어요. 부품이 대만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의존도가. 네. 안 좋은 거죠. 네. 일단 뭐 그런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특이한 점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가장 안 오르고 있던 업종이 하나 있다고 했는데 그게 올랐어요.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뭐 환율 때문에 불안하긴 한데 네, 좋은 쪽은 계속 좋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달러 강세와 함께 금속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달러 때문에 하락한다면 우리나라에 악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하락하면 우리나라도 안 좋습니다. 물론 어제 질문에도 있었지만 철강 금속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달러가 강세인 것 때문에 원자재가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국가 식량 물자 비축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비축 금속을 방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것 때문에 금속이 떨어진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것 때문에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떨어지니까 달러가 더 오르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일단 원자재가 올라가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요. 원자재가 올라가면 그 오른 만큼 제품 가격에 정가를 시키기 때문에 그게 뭐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이제 지금 어제 그분은 충분히 조정을 받았는데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철강 산업에 대해서 한 10년 동안 이거를 긍정적으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예.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중국의 과잉 생산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철강이 그 철강 제일 큰 회사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회사는 10년 동안 계속 싸요. 계속 싸고 배당도 10년 동안 1년에 8,000원씩 변함없이 계속 주는 20만 원 밑에서 사면 4% 배당을 받는 거거든요. 4% 이상의 배당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식에 대해서 아무도 매수를 안 하는 거죠. 우리나라 내부만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다른 철강사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회사는 거의 뭐 공익 기업 같아요. 다른 밑에 철강사들이 이게 뭐 물건이 좀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게 여기서 싸게 팔면 안 되니까 뭐 그것 때문에 또 가격도 낮춰주고 조선이나 뭐 자동차에서 이 판가 인상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못하고 하여튼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이제 끝났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가 일시적으로 강세로 가는 것 때문에 원자재가 소폭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경제가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공급단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물가가 오르는 게 가장 큰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 생산이 조금 더 늘어날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원자재도 다시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 지금은 원자재가 빠지면 우리나라도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그게 원자재가 우리나라에서 나는 건 아닌데 원자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재고를 갖고 있잖아요. 재고. 정유 회사들도 기름을 미리 사가지고 3개월치를 비축을 하고 있잖아요. 그 재고 때문에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좀 더 많이 나요. 그래서 원자재가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지금 그 환율이 오르는 게 달러가 오르는 게 다른 거는 다 반대로 가고 있는데 달러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단 한 가지 요인 지금 연준이 초과 지준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시장에, 경제에, 세상에 많은 잉여 유동성들이 그쪽으로 지금 쏠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주 단기적인 요인이겠죠. 네. 그래서 뭐 크게 오래 지속되거나 크게 위축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미국 시장도 다우존스와 나스닥이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해외 시장의 뉴스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장의 흐름과 해외 투자에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평가해 주시죠. 네, 뉴스가 너무 많은데요. 일단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중국이 예금 금리를 인하할 가능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금 금리를 인하하면 저축 예금이 빠져나가겠죠. 예, 이 빠져나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투자될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이 중국 통신 장비를 전면 수입 금지를 시킨다고 했는데 이거는 뭐 승인 난 것도 금지를 시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아주 많은 범위의 그런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지금 나왔고 그리고 오늘은 또 바이든이 중국 앱 얼마 전에 틱톡에 대해서 법원이 사용 금지를 중단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중국의 앱을 여러 가지를 광범위하게 새로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트럼프가 한 것보다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그런 걸 하고 있어요. 네. 확실하게 근거를 만들어가지고 동맹국들과 함께 뭔가를 하려고 조사를 아주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중요한 뉴스 하나는 유럽에서 탄소 국경세를 도입을 할 건데 여기에 해당되는 초기 산업이 뭐냐면 철강. 예, 이거 들어갑니다. 시멘트, 그리고 전력, 알루미늄, 비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들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탄소 국경세가 붙어야 돼요. 팔게 되면. 예. 그래서 안 좋고, 철강 같은 경우는 특히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산업이에요. 그 제일 많은 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철을 생산하는 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친환경 전기로 써야 된다든지 하여튼 뭐 그런 걸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지 않은 그 철강에서는 철을 팔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겁니다. 대부분 중국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겠죠. 네. 그리고 미국의 메인주에서 그 펀드, 연금 펀드 이런 게 있는데 화석 연료에 투자하는 거 그거 철회한다라고 이번에 발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뉴욕주에서도 공무원 연금 펀드 그 펀드가 앞으로 한 5년 안에 화석 연료 쪽에 투자한 거 다 회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탄소 국경세 그리고 이렇게 화석 연료 쪽에 투자한 거를 이 기금들이 펀드들이 투자를 철회를 하는 겁니다. 회수를 하는 거거든요. 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되도록이면 이제 안 보는 게 이런 뉴스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요. 그쪽은 이제 피하는 게 좋겠죠. 네. 그리고 중국의 바이두가 2023년에 3,000대의 로보택시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죠. 2023년에. 네.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나온다면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지겠죠. 네. 이 기술에 관련돼 가지고 레이더, 레이더, 반도체 거기에 관련된 칩, 카메라 뭐 이런 것들 더 중요해지겠죠. 네. 그리고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결정이 있었는데 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동결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태평양 해저 케이블 까는데 그거 중국이 지금 이렇게 주로 하는 건데 그것도 지금 중단시켜가지고 그거 중단됐고요. 그리고 3시 정도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물이 갑자기 외국인이 한 800억 정도의 매도가 한꺼번에 나왔는데 그때 3시에 나온 뉴스가 뭐냐면 영국의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4% 감소를 했어요. 그게 영향을 준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거랑 그리고 독일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7.2%가 나왔거든요. 네. 유럽에서 나온 그 두 가지 뉴스 때문에 선물이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마감 직전에 선물 매도가 있었고 마감할 때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많았다. 예. 뉴스가 많은데요. 이 뉴스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뉴스가 2개가 있어요. 네. 탄소 국경세하고 화석연료 투자 금지. 네. 요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도 투자자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되었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토록 안 오르던 업종이 하나 있는데 디스플레이 업종입니다. 그 업종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금 오늘도 외국인들이 소재 쪽을 많이 샀어요. 디스플레이 소재하고 반도체 소재를 사긴 했는데 반도체 소재 쪽은 약했고요. 아까 반도체에 관련된 좀 나쁜 뉴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인지 반도체 업종은 오늘 좀 약했는데 디스플레이 쪽이 강했어요. 근데 원래는 소재만 오르다가 오늘은 장비 쪽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장비 쪽에. 아주 중요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사야 될지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할 때 주의해야 될 점, 제 개인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거를 공감하시면 따르시면 아무래도 조금 도움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큰 거는 아니고요. 네.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저는 고집을 절대 부리지 않는다고요. 두 번째 원칙은 그래도 또 고집을 부리지 않는다 이고요. 세 번째는 절대 남의 얘기를 듣고 주식을 사지 않는다. 네 번째는요, 주식을 미워하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다섯 번째는 주식을 수집하지 않는다. 입니다. 네. 그게 저는 우리나라 시장에 이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원칙대로 잘 지킨다면 네, 수익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진의 퀵시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